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은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의 경기 지역 총선 도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용산 대통령실을 사직하고 패널로 활약 중인 전지현 변호사가 경기도 구리시 총선에 출마하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4선 윤호중 의원의 도전장을 냈습니다. 출마 배경에 대해 경기도에서 태어나 어릴 때 얻은 똑순이 별명처럼 야무지고 척척 근성으로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분리된 구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세대가 많이 몰려 사는 구리에서 젊고 열정적인 정치인으로서 서울 편입과 한강변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택지 개발 정책이 순조롭게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이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행안부 특교 확보를 통해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7억 원, 구리시 재난상황 전광판 교체에 6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교문일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현 청사가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해 지역 주민의 행정 서비스와 편익 등을 위해 새로운 센터 건립이 시급했는데 이번 특교로 재원을 확보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리시 재난상황 전광판 교체 사업은 아천 빗물 펌프장 옥상에 설치된 기존 전광판의 노후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 증가, 통신 불량으로 인한 송출 기능 저하 상황에서 구리 시민들에게 신속한 재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양 특례시는 첨단 기술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지능형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선정돼 데이터 허브 등 8개 서비스를 구축하며 거점형 스마트시티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 스마트 안전센터에서는 지역 내 설치된 CCTV 중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 800대를 운영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8년부터 고양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일상생활 속 실험실을 뜻하는 리빙랩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스스로 도시 문제를 찾고 발굴된 문제에 기업의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해 스마트 도시 서비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고양특례시가 지난 5일 겨울철 폭설과 한파 대응, 교통 소통 대책 등 주요 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덕양구 지축지구 인근에서 겨울철 기습폭설 및 한파로 인한 빙판길 교통사고를 가정해 진행되는데요. 이번 훈련은 빙판길 차량 사고 수습,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도로 통제, 구조 차량 및 제설 차량 유도, 소방서 구조 구급, 제설 장비 투입 등으로 이뤄졌습니다. 남양주시는 27일까지 연말연시 시민들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 계획 수립과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상반기 전수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점검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로 총 20개소의 민간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점검 결과 현지 시정 조치를 하거나 시설관리부서에 시정조치 통보 후 조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 재정 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재공청회가 지난 11월 30일에 개최됐습니다. 공청회는 사업자인 철도공단이 주간 지자체에게 개최 일정과 장소 등을 사전 협의 후
14일간의 신문 공고와 개최 7일 전까지 참석하는 의견 진술자 등을 제출한 후 진행해야 하는데 공단은 11월 10일 구리시에 공문을 보내 추가 공청회 개최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구리시는 1차 공청회의 주요 의견 진술자가 정례회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일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점, 운행 계획을 수립하는 민간 사업자가 지정되지 않은 점을 들어 연기 요청 회신 공문을 15일에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철도공단 측은 장소와 일정이 확정돼 연기가 불가함을 통보하고 공청회를 강행했습니다. 또한 공청회 장소를 환경적 피해가 예상되는 갈매도 지역이 아닌 구리시 동구동 모 예식장으로 결정해 주민 참여 최소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연탄과 한 세대에 20만 원씩 총 100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난방비 및 행복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우수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표창과 함께 한국영상예술협회 및 한국영상작가회에서 후원한 영상 상영, 난방증서 전달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백경영 시장은 추운 겨울, 빈부격차 없이 모든 구리 시민들이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18일까지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 신규 중도매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24명으로 허가 기간은 7년입니다.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영업 경력, 사업 능력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신규 중도매입 허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구리시 및 공사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고 구비 서류를 작성해 유통혁신처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지난 9월 인재영입 1호로 국민의힘에 입당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남양주 병 지역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 전 시장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8가지를 약속했는데요. 특히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교통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복지문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장 재임 시절 남양주시를 대한민국 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전심 전력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 어떠한 정치적 위치나 소속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혔습니다. 현장에 전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N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나운서 전지혜입니다. 저는 지금 리멤버 1910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조광한 전 시장님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남양주 병 지역으로 출마하시겠다고 발표하셨는데요. 먼저 출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전에 이제 시장 업무와 이제 국회의원 업무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시장의 업무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일상의 삶을 그 사소한 부분까지 챙겨야 되는 게 그 시장의 업무고, 국회의원의 그 임무는 남양주시를 전체적으로 보고 그 남양주시의 전략적 목표를 향해서 그 노력하는 게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12일부터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텐데요. 출마하는 데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하게 쉬지 않고 시민들을 만나 뵙고 이제 저의 그 남양주에 대한 그 목표, 그 1등 도시 남양주를 만들겠다는 그 목표를 아주 끊임없이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이제 신뢰를 얻고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뭐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후보자가 그 선거 운동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야죠. 네,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남양주 병 시민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남양주 병 시민분들도 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남양주 시민 전체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남양주시를 대한민국 1등 도시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제 삶의 그 마지막 목표, 그리고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시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목표를 달성하고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꼼꼼히 들여다보고 또 평가해 보신다면 제가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자긍심과 자부심 그리고 남양주시의 가치를 가장 높일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반드시 생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광원 전 남양주시장 국회의원 출마 선언 기자회견장에서 NWS 방송 전지였습니다.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